춘배의 똑똑한 부동산 시작하겠습니다.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보니까 깡통전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. 어떤 사람이 서울에 취직해서 상경을 했는데 2년간 전세를 살았겠죠. 직장이 2년 후에 옮기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2달 후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대요. 집값이 떨어져서 그런다고 그런 이유를 대면서 집값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임차인이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. 여기를 보니까 A씨가 살던 집은 깡통 전세였다. 즉 갭 투자를 한 그런 전세라고 말을 하는데 쭉 들어보면 갭 투자가 무조건 안 좋고 집값이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. 또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서 매매가보다 돌려줄 전세 보증금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럴 수 있죠.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완벽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. 갭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대출을 빌리지 않고 소유권을 득할 수 있는 거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죠. 더군다나 여기에 시세 차익이 덤해진다면 뭐 땅 짓고 헤엄치기인데 세상 이치라는 게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. 의도하지 않게 역전세가 날 수도 있고 또 의도하지 않게 깡통전세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는데 세입자한테 더 살아라고 하는 것은 그 세입자가 예, 저 더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라리 전세 가격을 떨어뜨리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돈을 보태서라도 내줬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이걸 깡통전세로 해가지고 너 알아서 해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같은 투자자 입장으로서 저도 맞지 않다고 봐요. 또 임차인도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. 자, 이 사람이 끝까지 안 내준 심산이고 그렇다면 자기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경매를 쳐서 이 집을 가져오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무조건 전세보증금 안 돌려준다라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. 만약에 자기 임차인 보증금보다도 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되면 본인이 낙찰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보통 전세가가 크게 올랐다가 떨어진 곳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.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. 만약에 꼭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집을 이사 가야 된다고 하면 반전세 같은 거 그런 것도 한번 추천해보고 싶어요. 처음부터 너무나 많은 금액의 전세금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면 반전세도 아마 어느 정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경기도나 좀 외곽진 지방의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을 못 돌려줘가지고 깡통 전세가 막 수십 채씩 수백 채씩 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. 역전세가 날 만한 곳은 사실상 잘 훑어보면 보여요. 역전세가 날 만한 곳이 어디냐? 이치상 잘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새 아파트가 지어진 곳에서 또다시 대규모 단지가 일어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2, 3년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역전세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. 주변에 인프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가 몰려가게 되면 당연히 역전세가 날 가능성이 있죠. 그런데 이것도 조금 생각해보면 새 아파트 수요와 이쪽 아파트 수요가 함께 모여가지고 대단히 단지가 되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 한번 일어났던 주변의 여건이 또 몇 년간은 수요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공급이 어느 정도 제한돼요. 그러다 보면 가격은 또 슬금슬금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. 그런 것까지 계산하시면 더 좋은데 계산이 안 되죠. 당장 내 돈 안 돌려주는 것만 억울하고 서운하고 뭐 그런 거겠죠.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금이 올라야 좋은 건가요? 떨어져야 좋은 건가요? 아니면 보합이 돼야 되는 좋은 건가요? 어느 정도는 올라주는 게 좋겠죠. 그게 이치상 맞는 거니까. 물가 상승률의 기인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주는 게 이치상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. 왜냐하면 만약에 그 전세금을 빼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로 아니면 주택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그 전세금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가장 좋은 것은 기간 내에 딱딱 뭐든지 끝나면 좋은 거지만
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의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. 갭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풍부해졌던 거고, 갭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전세가 그나마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 월세 시장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가지고 전세가 굉장히 귀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. 만약에 그런 때 갭 투자가 늘어나지 않았다면 전세는 더 쪼그라들었으면 쪼그라들었지 절대 늘어날 이유가 없었죠. 조금만 길게 보면 깡통 전세 덕분에 내가 집을 소유하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나 모든 걸 나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조금만 길게 생각해 볼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